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어진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시죠? 고기도 드시고 달걀도 챙기는데 왜 기운이 없는 걸까 의문이 들곤 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단백질의 흡수율과 노후에 꼭 필요한 3가지 단백질 보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올렸던 쌀포대가 이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거나 계단을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일 말입니다. 나이 탓이겠지라고 체념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특히나 고기나 생선도 꾸준히 드시고 달걀도 거르지 않고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문제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도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힘을 잃고 있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단백질이 얼마나 흡수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도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좋은 연료를 넣어도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이런 문제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70세이신 김영호님의 이야기인데요. 전직 교사셨던 그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달걀 2개는 꼭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기나 생선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드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봐도 정말 건강관리 잘하신다고 칭찬할 정도였죠. 그런데 65세를 넘어서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5층까지도 씩씩하게 올라가셨는데 3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후들거리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즐기셨던 등산도 포기하게 되었고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집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는 의사의 말에 그분은 더욱 답답해 하셨죠. 그러던 중 우연히 건강강좌에서 단백질 흡수율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기로 결심하셨어요. 먼저 그분이 바꾼 것은 단백질을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대신 하루 3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나 콩 요리를 추가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소화에 부담이 되는 기름진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새우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단백질과 함께 먹는 음식들이었어요. 단백질 흡수를 돕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현미나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파인애플 같은 과일을 함께 드시기 시작하신 거죠.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2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늘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계단을 오를 때였습니다.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고 다리에도 힘이 생긴 것을 느끼셨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하신 것이에요. 처음에는 낮은 산부터 시작하셔서 지금은 예전처럼 높은 산도 무리 없이 오르고 계십니다. 몸에 진짜 힘이 돌아온 것 같다는 게 그분의 표현이었어요. 건강검진에서도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근육량 측정에서 또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 특히 하체 근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담당 의사도 이런 변화를 보이는 분은 흔하지 않다며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분은 여전히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식단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 권하고 계시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게 그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의 양보다는 흡수율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몸속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흡수율을 고려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하고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드시기보다는 하루 3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소화에 부담이 되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위에 부담 없는 부드러운 단백질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 흡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특별한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이 바로 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새우는 어르신들에게 근육 회복을 돕는 보물 같은 식품이에요. 새우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새우는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백지당 20지 넘는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서도 지방은 1지도 안 되죠. 이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새우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새우에는 아르기닌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일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이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이 넓어지면 영양소가 근육까지 더 잘 도달할 수 있게 되죠. 마치 좁은 길이 넓은 고속도로로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한 새우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빨간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연어나 새우를 빨갛게 만드는 천연색소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근육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운동 후 근육통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는 것도 이 성분 덕분입니다. 이런 새우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68세 박미자님의 이야기인데요. 전직 간호사셨던 그분은 의료진으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퇴직 후 처음에는 이제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안에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경로당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지셨는데 점점 그런 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어머니 왜 이렇게 집에만 계세요? 라고 물어봐도 그냥 피곤해서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셨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몸의 활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6개월 정도 지속되던 중 아드님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하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새우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식단에 새우를 자주 올려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우가 비싸지 않냐며 걱정하셨지만 아드님이 어머니 건강이 더 소중하다며 일주일에 2-3번은 꼭 새우 요리를 해드렸어요. 새우볶음밥, 새우전, 새우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요리해서 드셨죠? 간호사 경험이 있으셔서 영양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거부감 없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우 요리를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자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늘 무거웠던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대요.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뚜렷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집안에만 머물던 그분이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먼저 근처 마트에 장 보러 나가시더니 얼마 후에는 경로당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경로당 친구들이 박 선생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해요. 2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수영을 다시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수영을 즐기셨던 그분이 체력이 떨어져서 포기했던 운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에서 몸을 움직일 때 예전처럼 힘이 느껴진다는 게 그분의 표현이었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수치상으로도 변화가 확인되었어요. 근육량이 늘어났고 특히 하체 근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런 변화는 쉽게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궁금해하셨다고 해요. 현재 그분은 여전히 새우를 자주 드시고 계시며 경로당에서는 건강관리의 모범 사례로 통하고 계셔요. 새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다시 찾은 활력과 건강함에 본인이 가장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새우의 특별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이 근육 회복을 도와주고 아르기닌이 혈관을 넓혀서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아스타잔틴이 근육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새우를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새우는 기름에 튀기지 말고 마늘과 브로콜리와 함께 볶아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아르기닌 흡수를 도와주고 브로콜리의 비타민 C가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0-15마리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새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벽한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는 또 다른 보물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렌틸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은 다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렌틸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작은 콩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렌틸콩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렌틸콩은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모두 들어있어서 식물성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식품이에요. 특히 근육 생성에 중요한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세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뿐만 아니라 렌틸콩에는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줘요.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을 정도입니다.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혈당 관리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렌틸콩에는 몰리브덴이라는 희귀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소의 활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쌓이는 독소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마치 몸속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렌틸콩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72세 최정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전직 회계사셨던 그분은 평생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살아오셨어요.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였죠. 정기검진은 빠뜨리지 않고 받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서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온 것이었어요. 공복혈당이 120을 넘나들기 시작했고 당화혈색소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하면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철저히 하시라고 권했어요. 그분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당뇨 위험이 생긴 것이거든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아버지가 당뇨로 고생하셨던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이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식단 조절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어요.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는데 평생 밥을 주식으로 살아온 분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건강강좌에서 렌틸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콩이 있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매일 밥에 렌틸콩을 섞어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콩밥이 맛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드셔보니 고소한 맛이 오히려 밥맛을 더 좋게 만들어주더라고 해요. 하루 3끼 중 적어도 한 끼는 렌틸콩을 넣은 밥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렌틸콩밥을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식후 혈당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밥을 먹고 나면 180-200까지 올라가던 혈당이 150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더욱 열심히 실천하셨죠. 한 달 후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있었어요. 공복혈당이 110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화혈색소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그분 스스로가 몸의 변화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졸리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이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공복혈당 100 미만, 식후 혈당도 140을 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의사도 이런 변화는 쉽게 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체력 부족으로 중단했던 주말 산행을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거죠.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활력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그분은 여전히 렌틸콩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며 혈당 수치도 계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주변 분들에게도 렌틸콩의 효능을 적극 알리고 계시죠. 이런 좋은 콩이 있는 줄 왜 진작 모르고 살았나 하는 게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렌틸콩의 수용성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고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량을 유지해주며 각종 미네랄이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개선해준 결과입니다. 특히 몰리브덴 성분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주면서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아진 것이죠. 그렇다면 렌틸콩을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매 끼니, 특히 밥에 렌틸콩을 섞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미와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조합이 더욱 완벽해져요.
또한 밥뿐만 아니라 샐러드나 스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우와 렌틸콩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아직 하나 더 소개해드릴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가루는 그저 고소한 맛을 내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들깨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들깨가루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무려 60%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DHA나 EPA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필요에 따라 DHA와 EPA로 변환되어 사용되죠. 이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단백질의 분해를 억제해주거든요.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들깨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죠. 노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뇌 건강까지 함께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들깨가루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74세 윤정희님의 이야기인데요. 전직 재봉사셨던 그분은 젊을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나셨어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동네 사람들의 옷 수선도 해주시는 등 활발하게 지내셨죠.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면서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신 영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연골이 닳아서 생긴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며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픈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즐기시던 시장복이나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게 되었어요. 집 밖 활동이 거의 없어지면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의사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권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아픔은 줄어들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아팠거든요. 그러던 중 아드님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들깨가루의 항염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오메가3가 관절 염증을 줄여준다는 내용이었는데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들깨가루를 구입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우유에 들깨가루를 타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무릎이 나아질까?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아들의 정성이 고마워서 꾸준히 드셨습니다. 들깨 라떼의 고소한 맛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마시니까 속도 편안했다고 해요. 하루 한 잔씩 빠뜨리지 않고 드셨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들깨 라떼를 마시기 시작한 지 3주 정도 지나자 무릎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기분 탓일까? 하셨지만 점점 더 뚜렷해지는 변화였어요. 2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하셨던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진 것이었어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장에 나가서 장도 보시고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3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중단했던 텃밭 일을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집 뒤편에 조그만 텃밭을 가꾸시는 게 그분의 취미였는데 무릎이 아파서 포기하셨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쪼그리고 앉아서 풀도 뽑고 채소도 심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셨을 때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절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연골 상태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의사도 이 정도 연령에서 이런 개선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며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궁금해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분은 여전히 들깨 라떼를 매일 드시고 계셔요. 그리고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건강한 식단도 유지하고 계시죠. 들깨가루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다시 찾은 활동력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고 세사민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관절 조직을 보호해준 결과입니다. 또한 좋은 지방이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을 주면서 전체적인 활동력이 향상된 것이죠. 그렇다면 들깨가루를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유나 요거트에 타서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특히 따뜻한 우유와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요.
또한 껍질을 벗긴 거피 들깨가루를 사용하시면 소화 부담도 적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습니다. 이제까지 3가지 단백질 보물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또한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함께 따라줘야 합니다. 먼저 각 식품의 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새우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새우의 아스타잔틴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렌틸콩은 현미와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조합이 더욱 완벽해져요. 들깨가루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새우를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이나 소금을 많이 넣으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들깨가루를 커피와 함께 드시면 카페인이 오메가3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만 주의해도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런 올바른 조합과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67세 장민호님의 이야기인데요. 전직 은행원이셨던 그분은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셨어요. 하지만 은퇴 후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면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만성 피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특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지만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활력이 떨어져 있었죠. 그러던 중 건강 강좌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었어요. 단백질 흡수율의 중요성과 특별한 식품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다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실천해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먼저 새우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새우볶음을 할 때는 반드시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넣으셨죠. 또한 렌틸콩은 매일 아침 밥에 섞어서 드셨고 들깨가루는 오후에 우유와 함께 라떼로 만들어 마셨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기셨어요. 하지만 음식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었어요. 하루 1.5리터를 목표로 해서 조금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단백질 대사에 물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반드시 20분간 산책을 하기로 하셨어요. 격렬한 운동은 힘들어도 가벼운 산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도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는 놀라웠어요. 먼저 아침 기상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알람이 여러 번 울려도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기상 후 컨디션이 상쾌했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게 되었고 다리에도 힘이 생긴 것을 느끼셨어요. 그동안 3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5층까지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정말 가벼워진 것 같다는 게 그분의 표현이었어요. 2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포기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동네 뒷산 정도는 무리 없이 오르실 수 있게 되었어요. 등산 후에도 예전처럼 며칠간 다리가 아픈 일도 없었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수치상으로도 변화가 확인되었어요. 근육량이 늘어났고 기초 대사율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크게 개선되어서 또래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어요. 담당 의사도 이런 변화는 쉽게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칭찬해 주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분은 여전히 이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계세요.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는 빠뜨리지 않고 챙겨 드시고 매일 산책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변 분들도 요즘 많이 젊어 보이신다고 할 정도로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음식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만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점입니다.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운동만으로도 부족해요. 하지만 둘이 함께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를 목표로 해서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20분간 가벼운 산책을 생활화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단백질 활용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3가지 단백질 보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새우의 아르기닌과 아스타잔틴, 렌틸콩의 완전 아미노산과 수용성 섬유질, 들깨가루의 오메가3와 세사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근육과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들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할 수 있지만 2주, 한 달, 2달이 지나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기면 언제든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단백질 보물,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활기차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장에 가셔서 새우 한 줌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에는 밥물에 렌틸콩 한 줌을 넣어보시고 오후에는 들깨가루 2스푼을 우유에 타서 드셔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